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첫 경기에서 힘든 경기를 펼쳤고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가져온 데 성공하면서 좋은 마무리를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팀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경기 도중에 교체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휴식을 주지 않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맹비난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1차전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카라바오를 자신들의 홈 구장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게 될 카라바오는 지난 시즌 아제르바이잔 리그에서 26승 5무 5패로 리그 우승을 차지 2위 팀과는 무려 승점 25점의 차이를 보였을 정도로 아제르바이잔 내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같은 독보적인 클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토트넘 하스퍼가 카라바오보다 객관적인 선수단 시장가치 평가액이 40배에 육박할 정도로 전력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토트넘 하스퍼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가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들보다 압도적으로 전력이 낮은 카라바오를 상대로도 꽤나 주전급 라인업을 꺼내드는 선택을 감행했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또한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7분 만에 라두 드라고신 선수가 터무니없는 실수와 함께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10명의 선수가 뛰어야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하스퍼는 카라바오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하는 한 명이 퇴장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의 선수들은 10명으로 80분 이상 경기를 소화하다 보니 그만큼 더 넓은 지역을 오랫동안 커버하면서 뛰어다녀야 했고 결국 라두 드라고신 선수의 퇴장은 토트넘 하스퍼의 모든 선수들에게 체력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스코어가 벌어진 상황에서조차 손흥민 선수를 교체시키지 않는 판단을 내렸는데 결국 손흥민 선수는 70분 햄스트링을 부여잡고 쓰러지면서 자진해서 교체 요청을 한 뒤에야 경기장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3대0의 스코어가 났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교체를 더 빨리 가져갈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상황인데도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를 경기장에 남겨둔 판단은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3일 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대해 그는 조금 지쳤다고 했지만 아직 그에 대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라면서 부상 소식에 대해 정확히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지쳤다는 말 자체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해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잘못된 선택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레벨의 팀을 상대로라면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충분히 결과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과도하게 주전 선수를 기용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판단이 결국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는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휴식을 주지 않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맹비난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도미닉 솔랑키와 브레넌 존스는 잘 해냈다. 그들은 손흥민의 햄스트링을 쉬게 할 여유를 만들어줬다. 시즌이 막 시작되고 아직 해야 할 경기들이 많이 남았는데 소니를 과도하게 뛰게 할 이유가 없다. 잘했는데 소니를 좀 쉬게 놔둬. 왜 매 경기마다 선발로 내보내냐. 그의 햄스트링을 살려. 난 소니가 허벅지 뒷부분에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잠들 수가 없어. 소니는 브렌트포드전 이후로 지쳐있었다. 그는 또한 브렌트포드전 이후 햄스트링을 붙잡고 있었다. 난 지난 두 경기에서 소니가 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햄스트링 뒤쪽을 다친 것을 봤다. 그리고 오늘 박스 안에서 도미닉 솔랑키에게 공을 패스한 긴 스프린트 런을 한 뒤에도 그런 것을 봤다. 엔제는 오늘 그를 쉬게 했어야 했다. 난 손흥민이 지난 두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면서 긴 스프린트를 한 후 햄스트링 뒤쪽을 만지는 거 봤다. 그는 다시 부상을 안고 뛰는 것 같다. 왜 엔제가 장기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는지 모르겠다. 소니는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어야만 했다. 손흥민의 햄스트링이 망가질 거야. 그는 계속 햄스트링을 붙잡고 있었어. 그는 지쳐 보인다. 그가 끝났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의 뛰는 양을 관리를 해줘야 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야 한다. 로메로처럼 그는 뛰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경기에서 그를 선발로 내보낸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엔제의 전술은 선수들의 부상을 만들어낸다. 유연하지가 않다. 이기고 있으면 방어만 하면 된다. 10명의 선수가 뛰었는데 선수들이 너무 지치지 않을까. 그에게 휴식을 취할 시간을 좀 줘라. 그에게 휴식 시간을 줘라. 그는 아이언맨이 아니야. 엔제. 소니 너무 극단적이고 융통성 없는 전술 그리고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잦아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굳이 뛰게 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부상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최악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출전할 수 있을지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토트넘 하스퍼에게 이번 경기는 승리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